최근에 법문하신 그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대한 경에서 말씀하실 때, 예. 저는 감각적 의욕을 떨쳐버리니 저희가 제대로 이해함을 통한 이용을 통해서 된다 하셨었고요. 그날 법문 말씀에서는 신념처 수행을 통해서 감각적 의욕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 있구나. 그동안 이해만으로 사실 떨쳐버릴 수 있을까라고 했었고, 실제적으로 수행을 통하는 것이 실제적이겠다고 이렇게 이해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뿌리경을 이렇게 해보면 저희들이 이제 인식을 갖게 되는데, 본부로서 그런 잘못된 인식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일제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해되는 것을 통해서 인식해야지만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, 그것 또한 일제법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산념처, 신념처처럼 어떤 수행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식들을 제대로 갖지 않을까.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 대자치, 그런 것들을 인식을 제대로 갖춰나가는 어떤 수행들이 같이 배워야 되는지, 그런 수행법에 대한 것들은 또 마찬가지 산념적 것인데. 저번에 어느 분인가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,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쭉 이렇게 진짜 열심히 바르게 이해하는 거, 그것만 하면은 되느냐, 아니면은 그 바르게 이해하는 것 군데군데 어떻게 수행하라고 가르친 내용들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수행도 병행을 해야 되느냐, 그 바르게 이해하는 걸 다 마치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, 아니면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걸 다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수행을 같이 해야 되느냐,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. 하신 적이 있는데, 그 바르게 이해하는 거 있잖아요. 바르게 이해하는 거하고 수행을 하는 거하고, 그죠? 그거를 두 가지로 봐요.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이렇게 바탕에 보면 그걸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. 맞죠? 근데 부처님 가르친 대로 이렇게 공부해가고 수행해가고 이루고 뭐 하고 하는 모든 현상들이나 그 대상이 몸은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. 몸이 아니고 그건 인식이에요. 의식이에요. 의식. 그죠? 그거 아시죠? 그러면은 의식이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고, 그 다음에 닦아가는 대상이고, 그 다음에 변화가는 대상이거든요. 의식이, 그죠? 의식을 대상으로서 이해를 하는 게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. 그죠? 의식을 이해하는 것이고, 대상이 이게 아니고요. 이게 아니고, 의식이거든요. 의식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의식을 이해하고, 그 구조적으로 이해하고, 현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자기 의식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. 무엇에 따라서? 연기법에 따라서.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다, 저렇게 변하고 싶다 해서 변하는 거 아니거든요. 법칙에 따라서 변화시켜 가야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야 열반까지 이룰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수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수행을 하는 대상도 의식이고, 그 다음에 배워서 알아가는 것도 의식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둘로 안 보여요. 왜냐하면 공부할 때, 배워갈 때, 이해할 때 의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. 의식을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. 하는데, 그러면은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의식의 변화를 자기가 일으키면서 하는 것이 수행인데, 그러면은 이 의식의 변화를 일으켜 가면서 대상으로서의 의식을 더 이해하게 돼요. 더 철저하게 이해하게 돼요. 이해한 것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이것을 더 철저하게 이해하면은 현상을 미리 알아요. 현상의 변화를 미리 예측한다고. 금방금방 안다고. 겪지 않아도 금방금방 알아요.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왔다. 감기 환자가 왔는데 타미플루 주사를 놨다. 이 환자가 정상이 어떻게 호전이 되고,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사를 맞아가지고 어떤 영향이 생긴다라는 걸 알잖아요. 그죠?
그러면 2번 맞았을 때, 3번 맞았을 때 그 사람이 감기 증상은 어떻게 변화하고 그게 약을 맞아가지고 주사약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떻게 증상은 어떻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. 그래서 그게 분리가 안 돼요. 대상을 잘 알면은 이 현상도 이렇게 미리미리 알아서 미리미리 바뀔 수 있고요. 현상을 잘 알면은 그 다음에 대상도 또 알게 되고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흔히 수행으로 해서 그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는 걸 해보면은 그러면은 인식 대상 자체를 대상으로서 인식을 더 깊이 이해해요. 더 철저하게 이해하고.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곧 수행하는 거고 수행하면은 곧 이해가 더 철저하게 돼요. 같이 맞물려 가요. 그래서 깊이 사유를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요. 깊이 사유해가지고 알아가는 것이 이해 못하면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. 안 그렇겠어요? 깊이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해하면은 깊이 생각한 만큼 이해가 되잖아요. 그러면 그 현상도 알게 되고 그 현상을 알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런 의식의 현상에서 이런 의식의 현상으로 자기가 이해했다면은 이게 바람직스럽다면 이 의식이 저절로 이렇게 바뀌어요. 무슨 짓을 안 해도 자기가 이해한 대로 바뀐다. 안 그래요? 그게 의식이니까. 몸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. 몸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. 수행을 하는 것은 의식을 바꾸고 가는 거잖아요. 의식의 선정 상태를 바꿔가는 게 다 의식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? 의식의 상태를 바꿔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바른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도 번갈아 가면서 하든 바른 이해를 다 마치고 나서 수행을 하고 또 바른 이해를 하든 상관없어요. 그거는 서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보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자극하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.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지극하게 이해를 하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요.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려면 이해하지 못하면 못 일으켜요. 의식이 대상이라서. 안 그렇습니까?